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뇌, 나의 정신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6번째 피질로 알려진 양육의 뇌, 바로 대상피질, 대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상피질은요, 전두엽 중앙의 심층부에 있는 뇌의 변속기로 생후 2개월 동안의 뇌 활동에 참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상피질은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을 할 때 처음 발생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뇌입니다. 양육, 다른 게 아니죠. 모성행동을 보이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인다든가 끼안아준다든가 또 만져준다든가 피부를 접촉해준다든가 옹알이를 한다든가 소리를 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가 의사소통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성행동에 속하겠죠. 이러한 그 양육의 행동을 할 때 뇌의 대상 피질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양육이 사회적인 뇌와 감정적인 회로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양육 행동과 공명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협동과 공감을 위한 대상 피질의 신경 기반 구조를 다 만들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감의 뇌 섭렵의 말씀을 드렸는데 뇌 섭렵뿐만 아니라 전전두 피질이라든가 이 대상에도 이 공명 행동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대상 피질은요, 다양한 정서적 소리를 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적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한다면 대상 피질이 적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동물이 다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소리를 낼 때 이 대상 피질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소리를 사용해서 포식자를 속이고 다른 동물에게 멀어지도록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엄마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영유아가 고통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이런 구원 요청은요, 전 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또 영유아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의 전대상 피질에도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요, 엄마는 잠을 자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요, 잠을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대상 피질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대상 피질의 영역뿐만 아니고 우측에 있는 안쪽 전전투피질도 활성화돼서 모성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 피질이 손실이 오잖아요. 손상이 오면은요, 애들이 그 한묵증, 말을 안 하고, 또 이게 그 대상 피질이 파괴가 되본다든가 그러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모성애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자녀를 방치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자율신경계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 피질이 손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양육 행동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대상 피질이 큰 사람은요,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요, 감정 부전증을 표현한다든가, 감정 부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 부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우측 전대상 피질이 더 적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대상 피질은요, 다양한 정서에 반응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때도 이렇게 그의 반응을 해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든가 공감이죠. 이제 또 동정심이라든가 그리고 감탄 이런 거 느끼면 모두 전대상을 피질을 갖다가 수반하고 친숙한 사람을 인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배척,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왕따를 당했다든가 또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무시를 당했다든가 또 신체적인 고통, 학대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요,
사회적 기반에 관여하는 것 모두 이 전대상 피질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대상 피질은요, 고통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을 때 나도 그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럴 때 이제 전대상의 피질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현당했을 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상실했을 때 또 아픈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상 피질이라는 것입니다. 전대상 피질에는요, 그 방추형 세포, 다시 말하면 스핀돌 세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본 에코노모 우리가 뉴런 라고도 이렇게 벤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추형 세포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연결을 하고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방추형 세포는 출생 후에 출현이 되는데 경험을 하면서 의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세포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치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또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요, 이 방추형 세포의 발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가지고요, 평생 동안 인지적 결함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상 피질, 특히 이제 방추형 세포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요, 과거의 상처에 막 매달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전대상 피질이 이제 과잉 활성화될 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회적 뇌가 생후 몇 년 동안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요, 아동의 세상은 부모의 정서를 가지고 또 무의식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이 사회적 뇌의 구조물이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피질은 이 민감기가 이 전전두 피질보다 좀 빠르고 나이가 들면 이 가소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에는요, 전체적으로 뇌 모든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인지라든가 정서라든가 감각이라든가 그리고 운동 처리 동작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 대상에는요, 모성행동, 양육행동, 이 공명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대상 피질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떤 병이 일어나느냐? 정대상에는요, 정서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전대상의 피질의 구조라든가 기능 이상이 오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박장애, 또 감정표현 불능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고도의 자폐증, 초기의 알츠하이머병, 조현병, 우울증, 기분장애 등등 이런 병이 오고 PTS라든가 또 한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에 부모의 이 양육행동, 공명행동이 아주 중요하는데 이게 대상 피질이 이제 기능을 할 때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명행동이나 양육행동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상 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과 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뇌, 이런 뇌가 전대상의 피질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뭐 나중에 성장해서 약물남용이라든가 식이장애라든가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강박장애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의 뇌, 모성행동의 뇌인 전대상의 또는 대상의 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